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신한카드 자기소개 3번 문항 분석이고요. 1번, 2번은 간단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취업 준비란 결국 중요한 자소서 문항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여러분들이 그 내재 의도에 맞게끔 더 잘 쓴다면 결국 마지막에 그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자소가 나온다. 그래서 그 신학카드도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항이 뭐다? 3번이다. 자,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900자를 줬고 실제로 이 문항에 물어보는 내재 의도가 뭐냐? 자,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차세대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탕으로 너가 카드사에서 일할 업무 능력을 갖춘 준비된 인재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구글링을 한다든지 실제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검색을 통해서 경쟁 상대의 어떤 나오는 그런 기사만 찾으며 어떤 표면적인 기술, 뭐 언급된 것들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해준다든지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신한카드의 경쟁사는 상대는 현재 뭐 신한카드의 본인이다. 뭐 1등 회사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등 이렇게 접근을 할 텐데요. 이런 접근 방식보다는 결국에는 이 준호플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고수의 접근 방법인 거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을 쓸 때마저도 바쁘니까 일단은 뭐 전자공시나 금감원 전자공시나 자신이 그냥 기사를 찾아보고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마 전자공시에 있는 그 사업 현황 사업의 내용에서 거기 내용 안에 있는 거에서 뭔가 차세대나 실제 뭐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을 그냥 이게 그냥 좀 중요해 보이네 라고 찍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풀어서 똑같이 내용 뭐 이렇게 내용 뭐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쓸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는 순간 바로 탈락 자소서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이 3번 문항은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신의 어조, 자신이 느낀 점,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공시에서 어떤 사업의 내용을 보고 내가 판단을 했거나 그 신한카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기사를 보고 판단했든 결국에는 자신의 느낀 점과 자신의 어조의 그 내용 자체가 완전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이면 일반적인 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 바탕으로 막 그 짜집게서 막 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순간 이거를 읽어보는 사람들이 얘 보다 열정이나 열의가 없다. 실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왜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렇게 빨리 후다닥 쓰기 때문에 내용이 딱 보면 겹친다. 자, 그 순간에 그 실제 그 한 줄만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내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만으로도 무조건 탈락입니다. 딱 보여집니다. 어쨌든 실제 정략적인 스펙으로 걸릴 거고 그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는 자소서가 나올 거다. 다 읽어보니까 다 똑같이 어떤 특정 기사나 실제 그 사업 그 금감원 전자공시의 사업의 내용에 있는 거가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딱 보인다. 자, 이게 떨어지는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결국 느낀 점과 나만의 어조, 나만의 어필, 나만의 필력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스스로 그 관련돼서 업계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고 그 사업의 내용을 딱 보거나 부족하면 뭐 국민카드라든지 삼성카드라든지 뭐 다른 타 카드사들의 사업의 내용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업계에서는 이런 걸 기반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돈을 이 카드 고객 늘리려고 하고 있구나. 결국 카드사의 수익원은 뭘까요? 신규 고객이 늘어나서 타 카드사가 갖고 있는 신규 카드 고객을 갖고 오려면 뭘 해야 되나요? 빅데이터나 데이터 그 결제 분석을 해서 실제 그거에 맞는 우리한테도 수익성을 남겨주고 그 바탕으로 신규 고객을 뺏어올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전략적인 게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카드사의 핵심 수입원은 일반적으로 신규 카드 고객이 뭐 VIP 고객이 많아서 좋겠죠. 돈을 많이 쓰는 신규 고객을 뺏어오는 게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거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마케팅이든 엄청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걸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측면에서 이 핵심 사업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심 비즈니스를 찾아내고요.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카드사를 보고, 실제 신한카드가 이거 지금 핵심 비즈니스 잡고 있구나. 기준을 잡고요. 그거 관련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고 현황 구축이 이미 되었다면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장단점을 분석한다. 자, 현재 하고 있고 이미 구축 서비스 오픈이 됐다면 그 서비스를 이 차세대 먹거리나 핵심 사업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직접 내가 그거를 뭐 앱이든 그 관련돼서 서비스들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다. 실제 써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뭘 해본다? 빅3 경쟁사들의 비슷한 기술 도입 사례를 확인해 본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앞에 기준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서비스를 찾아내고 그 관련돼서 자,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내고 그 관련 서비스 찾아내고 그 서비스 직접 써본다. 까지 해보면 직접 써보다 보면 이런 걸로 너네가 이렇게 신규 고객을 많이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빅 경쟁사들은 이 관련된 핵심 사업에 대해서 뭐 비슷한 걸 뭘 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자, 비슷한 걸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선행되는 작업이 먼저 돼야 타사들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까지 접근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이 문항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비전 관점에서라는 게 나오니까 뭐 비전?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나 이런 사업의 내용에서 이 비전 이런 부분만 찾아서 그 단편적인 내용만 적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흐름이 절대 안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의 다른 말은 뭘까요? 네, 그냥 미래에 돈 벌어다 줄 겁니다. 자, 미래에 이제 BM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은 캐시플로 수익성, 돈이 현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는 결국 그 회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새로 돈이 들어오는 창구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아까 어떤 신규 서비스를 뭐 신한카드에서 어떤 특정 앱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그 앱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 도입해서 그걸 바탕으로 신규 고객을 뺏어온다는 거. 카드사는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뺏어온다는 겁니다. 신규 고객 창출이 아니라 신규 고객을 타 카드사에서 없는 신규 상품을 창출한다든지 상품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술 도입,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들었다든지 이게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게 뺏어오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잡고요. 이런 기준을 잡은 걸 바탕으로 현황 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왔고 이게 앞으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갈 건데 현재는 어느 단계이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실제 현재 구축된 걸 바탕으로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본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장단점을 분석을 한다. 내가 직접 이용도 해보면서 아, 이런 장단점 있네? 이게 중요해.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이 문항을 쓸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임원 면접이 갔을 때 아니면 1차 실무진 면접에서 특히 1차 실무진 면접에서 이 뽑으려고 하는 이 부서의 담당자들이나 이런 팀장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알람이 네, 제 건을 롱테이크 강의이기 때문에 예, 편집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팀장들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의 기준을 잡았는지가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넌 기준 잡아볼 만큼 카드사의 열정이 있고 실제 실무적인 능력,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이냐. 자,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급하게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다듯이 쓰는 애는 어떻게든지 그걸 숨기더라도 결국에는 면접에서 탈로가 나게 돼 있다. 자, 대부분의 어느 정도 많이 써본 분들은 아, 그래도 그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나름대로 막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막 조합을 해가지고 티가 안 나게 씁니다. 어떻게든 서류 합격은 되는데 면접 가보니까 이런 조사 과정 안 하니까 뭐다? 알맹이가 없는 거다. 그렇게 복사에 붙여 짜증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더니 실제 그걸 뒤늦게 면접에서 그거를 뭐 보강해서 준비를 해간다고 해도 이 자소서 기반에서 이미 그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면접에 간의 질문이 이 파고드는 질문을 할 거거든요. 결국 제가 말하는 1차 면접에서 최종 면접 합격하는 비밀 0.01%에서 말하는 그 유능한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문항이 이건고요. 다른 문항도 중요한데 그 관련돼서 이 문항을 잘 썼을 때 종이 한 자 차이가 나오는 거고 자신이 면접에서 자신이 페이스대로 흘러가는 걸 느끼려면 결국에는 이 3번 문항에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결국 이 기준이 잡히면 타 경쟁사들 뭐 3사들을 이 비슷하게 이런 하고 있는 기술이나 도입 사례를 확인해 보고 그 관련돼서 신규 고객을 뺏어오는 관점으로 예, 그런 서비스 관점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본다. 자, 이런 거를 핵심 경제사에 잘하고 있는 경제사와 비교를 해서, 어떤 특정 빅3에서도 이걸 안 하고 있는 경제사가 있을 텐데요. 아까 기준 잡은 거에서 안 하고 있는 경제사 빼버리고, 하고 있는 경제사, 좀 잘 나가는 회사들, 카드사들 많으니까, 잘 나가는 카드사 기준으로 찾아보고, 그 카드사 기준으로 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보고. 근데 나중에 면접 갈 때나, 또 추가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모든 카드사들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본다. 이게 면접 때 여러분들 붙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요. 이런 기술을 너가 잘 조사했다. 근데 지금 이 BP 경쟁사 말고 뭐 다른 회사들 또 혹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 이런 면접 질문 했을 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 메이저 빅 경제사들의 이런 현황 말고도 다른 타 회사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카드사가 이런 기술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보다 뭐 신한카드 이런 부분이 더 강점으로 전 판단했다. 아니면 신한카드도 이런 부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게임 끝입니다. 이미 너는 이 문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왔다. 실력이 있는 친구다. 네, 블라인드된 이런 면접 과정에서 열정 있고 준비된 실무자인 거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미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까지 면접 기반으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결국 이런 고수의 측면에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입은 딱 이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어떤 특정 결과물이 명확히 구체화되면요. 도입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신한카드에 어떤 핵심 비즈니스 경쟁사인데는 어떤 기업입니다. 자, 두 개가 돼도 되고요. 하나가 되는 게 어쨌든 더 더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느 정도 두 개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자, 근데 세 개까지 너무 쓰지 마시고요. 어떤 기업에,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입니다. 어떤 기업의 어떤 기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픽스를 찍어서 딱 도입 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현재 어떤 차세 사업에서 어떤 기술 아니면 어떤 역량으로 어떤 시장을 성장하는 것이 자, 수익성 측면이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카드사 현황에서 신규 고객을 뺏어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뺏어오는 거에서 이런 기술이나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구현해내는 게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하다라는 어떤 자신만의 의견으로 피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조사 활동이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이거 쓰는 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자, 저 조사 활동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신한카드 핵심 비즈니스 장점, 이런 기준을 잡은 거에 대한 장점을 언급해주고 잘하고 있는 부분 두세 가지 정도를 타사와 비교한다. 자, 결국 기업이라는 이 팀장급 면접이나 임원 면접 가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언급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얘가 제대로 알아냈네? 타사랑 또 정확히 비교하네? 이러면은 이미 호감이 일단 갑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 두세 가지를 언급하고 이런 거 타사와 비교를 하는 기술을 하고 마지막에 그냥 약점, 약간은 이거를 좀 못 잡, 약간 부족해 보인다. 개선점 필요해 보인다. 라는 개선점의 어조로 타사와 비교해서 개선 그냥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뭐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뭐 막 비판한다듯이 뭐 완전 단점 끄집어내는 듯이 너네가 문제 있다는 듯이 쓰는 어조를 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부분은 뭐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게 담백한 어조로 600자 정도로 이 구조로 써주시면 되는 거다. 결국 대부분의 분들이 이 앞에 도입 부분에서 이 비즈니스 비전 관점이나 비즈니스 경쟁 상대의 관점에서 앞에 뭐 500자, 400자를 쓰다가 이 비전 관점에서 비교 기술 하는 거를 한 200자, 300자 정도로 쓰고 말 겁니다. 자, 근데 준오플론보다 명확하게 앞에 이렇게 써주고 비교를 600자 이상 해야지 합격자소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비교를 600자 이상을 해라.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비교가 600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은 그냥 짧게 야, 이런 너네가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이 두세 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이런 핵심 사업을 핵심 사업을 기준점 잡은 핵심 사업에 너네가 잘하고 있는 두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 신한카드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내가 정말 이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의 어떤 경험과 역량, 내가 지금 이 1번에서 말했던 이런 역량, 적임자임을 설명해 주는 건 직무 역량이거든요. 그런 역량을 그냥 하나 뽑아내서 이런 경험으로 이런 거 강화시켜 주고 싶다. 아니면 나의 이런 성과 경험으로 강화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마무리하면 적절하게 아주 잘 쓴 자소서가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은 정말 중요한 문항입니다. 1번이 직무 지원 동기를 통해서 중요하긴 한데요. 글자 수를 봤을 때도 이 지금 자소서는 정말 읽어본 자소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채용에서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자소서 검토 단계에서 분명히 그 블라인드로 읽어는 본들과 스펙 상관없이 분명히 읽어보는 문항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온 열정을 다해서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비슷합니다. 신한카드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이 적임자의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적임자임을 설명해 주세요가 600자인데 나열식으로 자신이 직무 관련돼서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실제 여기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마케팅이겠죠. 그 관련돼서 역량을 쌓아온 거를 나열식으로 설득을 한다. 팩트 위주로 숫자 위주로 설득을 한다. 그 600자 써주면 되는 건데 신한카드 선택한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적임자인 직무적으로 준비해 내온 과정에서 실제 회사와 사업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신한카드가 지금 잘하고 있고 뭐 1등 기업이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현재 이 조사 과정, 자, 이 3번에서 핵심 사업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 그거를 핵심 기준을 잡은 거를 그냥 똑같이 중복돼도 앞에 100자 이내로 그냥 써가지고 너네 신한카드에 이런 부분이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익성을 신고국에 많이 뺏어올 것 같다. 타 VIP 타 카드사에
VIP 고객에 이런 신규고객 많이 뺏어올 것 같다. 너네가 지금 하는 행보를 보니 결국 뭐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이런 뭐 이런 거 구성해놓고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서 이런 잘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선택한 이유다. 라고 써주고 그거에 대한 직무 역량 나열식을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가장 소속감을 가졌던 조직이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했던 경험과 이를테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소속감이라는 게 뭐 팀워크로 접근할 거고 실제 뭔가 헌신적이거나 내가 이 소속감을 가지고 뭔가 성과를 냈는데 실제 그 안에서 정말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다. 자, 여기서 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리고 내가 뭐 애착을 가지고 이런 했었던 일에서 뭐 갈등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해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가장 소속감 가졌다. 뭐 결국에는 팀워크로 풀어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은 보통의 자소서고요. 더 이제 유능하고 똑똑한 자소서는 뭐냐? 자, 여러분들.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속감을 가졌던 조직을 써줄 때 여기 안에서 어떤 조직이 베스트했냐? 그리고 내일 나누지 않는 조직. 어디서 나오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조직 안에서 타 동료들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러니까 다들 내가 자신이 담당한 부분, 아니면 자신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서 전문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겁니다. 그냥 똑같은 경험을 아까 여러분들 쓸 때도 이 다르고 다른 건데 결국 똑같이 그냥 프로젝트 성과를 냈어도 나의 어떤 동료들이 내가 지금 소속감을 가졌던 조직은 뭐냐면 다들 자신의 맡은 분야 아니면 자신이 어떤 업무 그 담당한 역할 분야에 대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집요하고 더 파고들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이런 동료들을 봤을 때 내가 더 소속감을 느꼈다 이겁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내가 주변에 어떤 동료들이든 나 스스로도 그랬고 이 팀 조직만큼에서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이런 분위기 그걸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조직 발전을 꾀하는 조직 그게 내가 소속감을 가졌던 조직인 거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네, 길게 얘기했는데요. 네, 네이버 유튜브에서 주도 구독해 주시고요. 네, 이 강의 필수 강의 보시고 뭐 같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은 목표 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